안녕하십니까. 1월의 5주차 토경마일인 1월 31일 토경마, 1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1월 31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새로운 시작인 1월 경마 끝자락에, 자, 2월 경마, 1월 경마가 2월 1일로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2월 경마의 시작을 알릴 1월 5주차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주중에 많은 비는 아니지만 주로를 충분히 적실 만큼의 비가 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 좀 날씨가 쌀쌀하고 내일도 추운 날씨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1월 들어서 매주 주로가 바뀌고 있고 결과에 있어 한 변수가 되고 있는 만큼 금주 전체 배팅 전략도에 있어 꼭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2월 경마의 시작과 맞물려 있다고는 하지만 월말 경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최근의 복잡함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에 대해서는 10번을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1월 31일 토경마 예상하고 배팅에 있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어요. 제가 방송과 현장 예상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욕심이라는 단어를 좀 씁니다. 사실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예상에 있어 가장 조심스러운 단어이고요. 그러면서도 결코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실 경마장에 들어서는 순간서부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본 욕망 중에서 가장 강하고 특히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질 수밖에 없는, 욕심이라는 사전적 언어가 어떠한 것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사실 조절만 잘해주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지만 쉽지는 않죠. 사실 경마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이미 욕심이라는 것을 안고 시작하고 있고요. 마지막 레이스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실 객장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냉정한 판단 속에 전체 레이스를 예상하고 배팅을 준비하지만 막상 대당판이 열리면은 돈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놈이 눈을 가리죠. 그리고 판단이 흐려지면서 욕심이 들어간 마번의 배팅이 시작이 됩니다.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저 역시도 10년을 넘게 이 짓을 하면서 배운 것은 욕심이 들어간 날 치고 이긴 날 많지 않고요. 이겨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지고 오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매주 출마표를 뜨고 객장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실적으로 게임을 뛰면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자,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문자 내역이라든가 어떤 예상을 통해서 욕심 한번 내고 싶다,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의 욕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고 채워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문득 어제 글을 쭉 쓰면서 근성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보통 근성하면 이제 떠오르는 단어의 뜻이 지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게 딱 떠오르는데 사전적인 의미의 뜻 중에 하나가 이제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는 본성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마판에서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배팅을 할 때 가져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마음.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매경주 근성 있게 준비하고 배팅에 임한다면 이 치열한 마판에서 매경주를 이기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지는 날보다는 분명 이기는 날이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들어서 근성보다는 욕심이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좀 반성을 하면서 자 1월 끝자락과 2월 시작이 맞물린 5주차 경마 냉정한 판단 속에 결과에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매경주 근성 있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예상을 약속드리겠고요. 또한 가족분들의 배팅을 기원하면서 본격적으로 1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31일 토경마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죠.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자, 1경주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조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직전 대비해서 조교의 성과가 뚜렷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은 1번마 라이언스타, 5번마 반델리온, 그리고 12번마 일진마루 이 세 마필 정도가 일단 직전 대비해서 조교의 성과, 특히나 이제 1번마 라이언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 약점이 노출된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자체가 힘으로 찍어 누르는 약간 좀 내삭기도 약간 있고요. 근데 이제 조교 때 그 완성이라든가 힘이 들어차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조교 때 성과가 그 약점을 이겨낼 수 있는가, 특히나 이제 거리가 직전 입상시보다 늘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고요. 단텔리온, 일진마루 다 좋습니다. 근데 세 마필의 다 공통점이 조교의 성과는 있는 반면에 약점이 어느 정도는 뭐 전개를 통해서든 주행 자세를 통해서든 뭐 어떤 식의 약점이 노출된 상태고요. 거꾸로 이제 복귀 내용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6번마 영웅비카와 7번마 송암 히어로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6번마 영웅비카 같은 경우는 12월 달과 11월 달의 경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 제가 박병훈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 뭐 특정 마필에 대해서 승부를 세게 갔을 때 그 액션하고 약간 대보는 수준에서 액션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전 경주 박병훈 기수가 기승했던 영웅비카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7번마 송암히어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공백기를 가진 상태에서 세게 몰았느냐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남는 상태에서 박은세영 기수로 바로 교체. 제가 사실 좀 마지막까지 고민을 좀 많이 한 상태에서 압축이 들어갔고, 사실은 5번마 단텔리온하고 6번마 영웅비카, 왜냐면 5번마 단텔리온이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라이언스타한테 졌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레이스의 분석을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단텔리온이 경험이 쌓여진 상태 정상적인 승부가 됐을 경우에는 라이언스타에게 안 졌다, 이 결론에 좀 이르렀어요. 해서 저는 이번 경주 아무래도 이제 5번마 단텔리온이라는 마필이 기대치는 높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마체가 조금 작다란 단점하고 빠르지 않다라는 약점이 좀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말리면 진짜 말릴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6번마 영웅비카가 이번 경주에서 박배용 기수가 지난번에 한번 좀 기승해 본 상태에서 연속 기승으로 들어왔고, 특히나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립성 발주였는데 그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6번마 영웅비카, 7번마 송암히어로라든가 외곽의 12번마 일진마루, 내측의 1번마 라이언스타 빠른 마필들이 있기는 한데, 영웅비카의 데뷔전 2전 3전치를 거치면서 보여줬던 그 행보를 봤을 때는 기대치면서 6번마 영웅비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 레이스는요, 마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언급드렸던 마필들이 몇 자를 뛰지 않은 상태에서 조교 때 변화가 등락폭이 분명히 있는 마필들이 출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현장에서의 변화까지도 충분히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통 1경주 같은 경우는요, 일찍 나와요. 11시 50분이 첫 발주지만 실질적으로 마필들이 주로의, 그러니까 예시장에 나오는 건 11시 20분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주보다 일찍 나와서 몸을 빨리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인다는 거죠. 몸이 풀리는 과정 속에서 이 마필의 컨셉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사전적으로는 5번마 단텔리온, 6번마 영웅비카 이런 마필들이 보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지, 그러니까 빼야 되는 말과
놓고 가는 말, 이 선택지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선택을 하겠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의외로 현장에서 보이기만 한다면은 재밌는 결과물이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5번마 대박이가 연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데뷔전에서는 선행의 전개를 가졌고요.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에 가까운 선입. 그러니까 흙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마피를 몰아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내치권의 블루가디언을 내치게 두고 가는 경주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박이가 직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걸음이 늘어나가지고 뭐 모든 것을 무시할 정도의 전개가 기대가 된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지난번에 이마필이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김초로 기수가 데뷔 전부터 계속해서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초로가 욕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말을 좀 세게 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변수가 있는 거죠. 2kg의 부담 중량의 과중 그리고 전개.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복귀 내용만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졌을 때 자칫 마지막 구간에서의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기대가 되는 마필이 7번마 퀸웨이. 사실 최근에 정정희 기수가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에코블루라든가 원석발굴, 붉은기상 이게 에코블루를 제외하고 다 배당마로 입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말을 타는 걸 보면 이게 확실히 똥기수들도요. 자꾸 입상을 하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레이스가 풀리면은 공격적인 기승을 하게 돼요. 자, 이 퀸웨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조교를 담당하기는 했지만 강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결과적으로죠. 결과적으로 약간 대보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조교는 세게 타는 조교가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정희는 세게 탔단 말입니다. 탔어요. 3착을 오긴 했지만 걸음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정정희가 다시 한번 조교를 하고 나는데 직전 경주 대비해서 강도가 바싹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세게 타보고 나서 마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고 판결을 한 상태에서 조교 강도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7번마 퀸웨이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서승훈 기수라든가 문세영 기수라든가 기승을 하면서 그 부족했던 부분 그것 때문에 사실은 51조에서 감량을 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량이 가질 수 있는 극대화. 저는 이번에 정정희 기수가 그거를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합니다. 해서 저는 이번에 이경주 7번마 퀸웨이의 정정희의 연속 기승 그리고 직전하고 달라진 조교의 강도에 주목해 볼 수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경주고요. 하급 경주예요. 신마 경주입니다. 보통 이제 신마 경주가 1년에 걸쳐서 계속 있죠. 근데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거의 신마들로만 짜여진 경주들은 많지는 않아요. 지금 데뷔를 하는 보통의 신마들은요. 강한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뷔하는 신마들은 보통 11월, 10월 요때 이제 경매를 통해서 들어온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2세 마필이 아니라 3세로 넘어가는 시즌. 요때가 경매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요때 경매가 들어오는 마필들이 유찰되어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이제 경매가 들어와서 3세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마필들이 강한 신마들이 그 도입이 되고 데뷔전을 치르는 시기들이 있어요. 보통 3월, 4월, 요때 경매, 요때 이제 1차 경매. 그때 나오는 신마들이 이제 2세마 대상 경주를 보고 들어오는 신마들. 그리고 이제 여름에 그때 이제 개별 구매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마필들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지금 데뷔하는 신마들은
그렇게 강한 마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마경주라고는 하지만은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출주마 중에서 사이즈로 보면은 능력검사 때 사이즈를 보면은 7번마 포토스 덕션이 강하긴 한데 요거는 좀 너무 짧은 출주 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주 주기에 비해서 조교가 많이 약하죠. 출주 주기에. 조교 때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썬파이터하고 10번마 선봉이라는 마필이 사이즈는 이빠입니다.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10번마 선봉 같은 경우는 약간의 마필이 힘이 좀 부족하고 주행 좀 불량기도 좀 있는 마필이긴 한데 조교 자체로 봤을 때는 강도를 충분히 끌어올리만 끌려왔기 때문에 세영이가 발주부터 적극 욕심을 부리고 나온다면은 뭔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8번마 썬파이터 역시도 요거는 그거죠. 약하다는 거지. 약하다는 거 전체적으로. 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8번, 10번이 조교로 봤을 때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 출주한 상태에서 뚜렷한 능력마가 없다. 그럼 보통 이런 경주에서는요. 앞에 세게 가는 말 아니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어영부영 끌려 들어오는 선취권 여기서 승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선택을요. 앞에 가는 쪽으로 잡고 싶어요. 내 측에는 2번마 강남꿀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완성률이 조금 떨어지고 조교가 조금 약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저는 내 측 게이트에 이 정도 스피드라면은 더구나 이제 덩치가 작은 마필이 아니거든요. 발주부터 적정 욕심을 좀 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뎌지는 감은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다 도찐 개찐들이에요. 그런 경주에서는 앞장 가는 놈이 제일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 3경주 현장까지 최종 컨디션을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드러난 ing면이라든가 신마 경주의 특성을 봤을 때는 2번마 강남꿀이 가장 돋보인다. 눈에 찬다. 이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출주예요. 직전 경주 입상을 가진 마필 그리고 무후대제처럼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상태에서 조금 더 뛰어줄 것이라는 기대치를 안고 가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이제 붙은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주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면서 한 놈을 세게 조질 겁니다.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하게 봤던 마필이고 이번에도 역시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바로 9번마 덧센 챔프예요. 사실은 복귀 내용을 보고 나서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쿠야스 기수의 12번마 3정 제국을 놓고 하는 게 맞는데 이쿠야스 기수가 이제 기수 면허 문제 때문에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과연 마지막 기승 주간에서 어떤 승부를 보일 것인가 사실은 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안감이 좀 있어요. 사실은. 반면에 9번마 덧센 템포 거리가 1300이 늘었는데 이 마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세게 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응이 참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수가 원하는 대로 특히나 이제 마지막 200m 구간에서 추진시 반응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짝짝 붙는 말이 있거든요. 때리는 대로 나가는 말. 그러니까 덧센 챔프가 딱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1번마 태풍바람부터 시작해서 12번마 3정 제구까지 전체 마필들에 대한 마필 분석 이후에 전체 그림을 전체적인 전개도를 쭉 그리면은 덧센 챔프가 또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해서 저는 이번 주 4경주 9번마 덧센 챔프 저는 직전 경주 입상 그리고 데뷔 전부터 행보를 봤을 때 이번에는 바닥에서 오는 전개가 아니라 붙여갈 수 있는 전개를 그려볼 수 있다. 왜냐하면 힘이 붙고 있거든요. 경주가 거듭이 되면서 그리고 입상을 하면서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수도 세게 타고 말도 자신감이 붙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4경주 9번마 덧셀 템포 요거는 또 되는 쪽으로 잡아놓고 믿음감 속에 한 방 세게 때릴 막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4경주를 9번마 더센 챔프를 놓고 토이엄마 첫 번째 승부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금산 5군의 경주고요. 14마리의 출전 듣습니다. 이게 그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그러니까 입상을 하고 나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 그리고 기존의 마필, 5군의 기존의 마필, 이게 한 대 딱 붙으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4마리 풀게이트의 1300이라는 거리의 특성상 이게 쉽게 가는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결코 쉬울 레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14마리 출전 두수가 많은 경주에서의 그런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유리함을 가질 수 있는 전개, 적은 두수에서의 유리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 분류를 계속 해줍니다. 여러분들께. 저는 이번 제 5경주의 출마표를 딱 보고서 이거는 한번 욕심을 세게 내야겠다. 이거는 한 번쯤 맘먹고 한번 욕심을 내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경주입니다. 이번 제 5경주 저는 이 레이스를 두 번째 승부처이면서 메인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 5경주를 14마리 출주지만 막권의 조합수가 많지 않아요. 이거는 걷어낼 마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해서 이건 욕심을 충분히 내볼만 합니다. 이번 제 5경주를 정석은 첫 번째 노림수로 자신있게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세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이번 제 5경주를 매일 승부처럼 4경주에 이어서 타이트하게 한번 승부를 하는 경주로 이번 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제가 이 6경주를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걸 때릴까? 근데 제가 그 추천 경주를 선정할 때 요즘에 미스가 나오는 그 경주들의 유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1년 경마를 하다 보면은 그 미스가라는 유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3번마 댄싱 네이처 같은 마패들이 출주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안하게 보거나 뭐 이랬을 때 좀 욕심, 이게 제가 봤을 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댄싱 네이처를 꺾는 건 아닌데 이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폭탄을 놓고 거꾸로 한번 들어가자.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런 경주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성이 들어간 분석이 아니라 욕심이 들어간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제 6경주를 쭉 훑어보면서 8번마 뇌알리블지 달려라 강조도 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상대호가 이게 굉장히 제가 노리고 있는 좀 작전 마필이고요. 계속 욕심을 내다가 결론이 뭐냐면은 댄싱 네이첼이 능력검사라든가 데뷔전 그리고 지난 경주 싸워왔던 상대 뭐 이런 거 다 훑어보면 한 번 더라는 결론이 내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댄싱 네이첼이 지난번에 정말 맘먹고 뽑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째로 들어온 이번 경주에서 약하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댄싱 네이첼 약하게 봤던 거는 뭐였냐 하면은 직전의 조교량에 비해서 조금 약해진, 그리고 이게 앞말이에요. 앞말은요 어떤 식의 변수에 의해서 부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순말하고 좀 달라요.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건데 아무리 쳐다보고 다시 되짚어보고 복귀를 해봐도 댄싱 네이첼을 위험하게 보면 전체 레이스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 6경주 3번마 댄싱 네이첼 일단은 인정하고 가자. 물론 현장에서의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3번마 댄싱 네이첼이 조금 약한 느낌은 들어요. 조교가. 하지만 직전 경주 복귀 내용이라든가 아직까지 데뷔전 한 번밖에 치르지 않았던 그 모습, 그리고 500km대의 마필, 요거는 빼기 어렵다. 해서 3번마 댄싱 네이첼을 일단은 인정하고 가자.
근데 여기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게 되면요. 왜 제가 이 레이스를 많이 고민을 했냐면 이걸 인정하게 되고 후차권에서 뭐 복귀를 통해서든 조교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이 잡아나가는 마필들이 다 배당판에서 다 뚫려있는 말이야. 그게 이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개피를 볼 수 있는 경주잖아. 거꾸로 욕심을 냈을 때 크게 먹을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레이스는 결대로 가느냐 아니면 진짜 욕심이 들어가느냐는 판단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마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네, 일단은 3번 말을 놓고 하는 게 맞다. 일단은 기본적인 액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그래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대로 가는 예상을 하느냐 아니면 제가 진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욕심이라는 마번이 들어가느냐는 전 솔직히 말을 못하겠는 게 현장에서 말을 보면 욕심을 부릴 만한 마패들이 또 걸리더라고요. 또 솔직히 그런 게 걸렸으면 해요. 이런 레이스는. 왜냐하면은 3을 놓고 하면은 배팅이 굉장히 난해해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마필이 현장에서 하나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제가 보는 마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안 보는 마필 중에서 현장에서 아마 좋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내용 있는 마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 중에서 현장에서 한번 보이면 욕심이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결대로 갈 것이고. 그걸 섣부르게 지금 마필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3번마 댄싱 레이트 조교를 봤을 때는 뚜렷함은 없지만 보여준 액면을 봤을 때 약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만 일단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8두예요. 연투마패들이 질주하고 있죠. 1번마 스마타임, 3번마 로얄스타. 두 마필 다 행보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스마타임은 3연투를 치고 있고요. 로얄스타 같은 경우는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일단 스마타임은 연승을 거두고 나서 직전 경주 1400이라는 거리, 약간의 거리를 이겨내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부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거리를 좀 내렸고요. 3번마 로얄스타도 뭐 연승을 거두는 과정이 뭐 시원했죠, 사실은. 지난번에 사실 겨우 이기긴 했는데 그 데뷔전에서는 완전히 풀어낸 상태였고 이번에는 완전히 푼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졌는데 사실은 저배당이 쉽죠. 쉬운데 왜 섣부르게 이걸 저배당을 못하겠냐면은 두 마필 다 보면은 행보도 비슷하지만 주행 자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필 다 아직까지 어려서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조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두 번의 그 실전 내용을 봐도 어마어마하게 끌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이나 3이나 두 마필이 끌려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 마필이 뻗어서 끝이 나느냐 아니면 두 마필이 빠르기 때문에 끌린 상태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느냐 이거 보는 건데 이거는 너무 바닥이야. 너무 바닥인 상태에서 둘 다 약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어린 마필들에 대한 방어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 드리는 말씀 있죠. 집 하나 때릴 저배당 아니면은 욕심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외곽의 8번마 초강보 이거는 추입형 마필인데 높은 추입형 마필이죠. 그리고 짧은 추입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뭐냐면은 1300 이상 1300, 1400 장거리 절대 안 되는 추입마. 왜 장거리 추입이 안 되냐면 높아서 그래요. 타점이 높은 상태에서 이 정구 운동 자체가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이 마필은 오히려 늘면 늘수록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마필은 단거리 추입만 통하는 말입니다. 단거리 추입도 조건을 보고 만약에 이 레이스가 10마리 12마리 경주면 초강부 추천 못해요. 왜냐면 전개가 뻔하거든. 전개가 뻔한 상태에서 힘을 쓴다는 게 뻔히 드러나거든. 근데 이 레이스는 8두예요.
그리고 앞에 두 마필이 그대로 뻗고 뭐 장산여제, 어거스트 러시, 프로포 전부 다 붙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4코너까지의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8번마 초강보가 바닥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바닥에 있는 이유가 어쩔 수 없는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힘을 뭐 쓰고 말 것도 없는 상태 바닥에 있단 말입니다. 결국 직선에서 어느 타이밍에 올라오느냐인데 이마필이 단거리에서 보여줬던 그 꾸준함을 최근에 그 레이스를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보면 더구나 1번, 3번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약점, 노출된 상태다. 그러면은 이거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합니다. 저는 1번, 3번에 완전히 바닥을 공략하기보다는 8번만 초강보가 단거리만 통할 수 있는 추입이다. 1200이기 때문에 배팅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연투마 두 마피 나옵니다. 4번마 리틀 브라운하고 외곽의 11번마 대군항. 4번마 리틀 브라운이 문세영 기수를 기승신키한테에서 3번의 입상이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4번마 리틀 브라운을 불안하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필이다. 왜 의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뭐 승군, 이건 의미가 없어. 승군전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의미를 제가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1203번을 뛰고 나서 1400에 나왔어요. 근데 단순히 거리를 늘려나온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마필의 주행 습성이 장거리가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더구나 외곽의 11번마 대군항을 놓고 하는 경주란 말입니다. 자, 리틀 브라운. 타점이 높은 마필입니다. 그 타점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가리가 높고 이게 아니라 들고 나오는, 그러니까 마필이 뻗어서 찍는 게 아니라 들어 찍어요. 그러니까 주법 자체가 앞다리를 들어놓은 상태에서 찍어 나오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뒤보다는 앞이 높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주행 자세를 보면. 직전 경주 대박이가 선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전개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 이전의 경주에서는 원더 드리머에게 까였어요. 저는 이 4번마 리틀 브라운이 이번에는 늘어난 거리에서 외곽의 대군항을 놓고 하는 경주라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번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 단순히 연투를 치고 문세영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들어간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마필 자체의 타고난 성향을 한 번쯤 의심해보고 싶다. 이 말씀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이번 주에 연투마가 많이 나옵니다. 4번마 위즈 브라운이 연투를 쳤는데 이번에 4kg가 늘었습니다. 근데 저부중을 달고 이긴 상대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 뭔가 냄새가 좀 나죠. 근데 이마필의 부담 중량이 늘어난 것은 크게 염려할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과중 경주이기 때문에 스트롱 탱구도 58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뛰는 거기 때문에 크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위즈 브라운의 부담 중량이 늘어난 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결국 그거죠. 이길 때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다는 거와 중요한 거는 상대가 강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고. 1번마 예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경주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마필에 대한 컨디션, 조건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분명히 넷째 게이트에서 분명히 경쟁력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별걸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예당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런 거예요. 아, 동수가 감량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동수가 잘 탈 말이 있고 동수가 탔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마필이 있구나. 근데 지난번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수가 타서 독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승훈 기술 교체하면서 1번 게이트, 물론 서승훈이가 더 많이 탈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과중 경주에서 13마리가 출주하는,
그리고 1번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출전 두수가 많으면요, 취입형 마필에게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진로가 막힌다든가 힘을 쓰는 과정, 뭐 여러 가지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마필들에게 유리함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레이스는 결국은 뭐냐면 4번마 위즈 브라운, 7번마 스트롱 탱고, 외곽의 12번마 천년의 기쁨까지 땅 하고 나면 그대로 쭉 선두권에 움직임을 갖는 경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선을 누가 갖고 있냐면 1번마 예당이에요. 그러니까 57을 달고 그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또 한 번 뽑아 올라오느냐는 그 다음 얘기예요. 일단은 4코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최고의 꽃자리는 1번마 예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주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면 어차피 똑같은 과정이라면은 미세한 차이거든요. 그러면 1번 게이트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에 주목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바닥을 친 상태에서 부담 중량이 늘긴 했지만 결국 이번 경주에서 조건을 보고 한번 배팅해보고 싶다. 1번마 예당을 한 번 더 주목해보는 경주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혼합 2군의 경주입니다. 요게 이제 장석의 세 번째 승부처가 됩니다. 그 대가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아마 인기도가 1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는 마필인데 바로 13번마 당산대업이에요. 저는 최근 두 번의 경주의 복귀와 이번 경주 조교를 준비하면서 마필에 대한 컨디션을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건 연투다. 그러니까 무슨 연투냐면 이번에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까지 연투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당산대업을 이번에 보면서 뭐냐면은 이마필이 우승 거두고 좋았을 때 저는 그때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당산대업이 데뷔를 하고 관찰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당산대업이 입상했을 때 추천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지만 저는 당산대업이 이 정도로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나 싶어갖고 그 전에 조교 내용을 쫙 훑어봤어요. 쫙 체크를 해봤는데 맞더라고요. 지금 당산대업이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새벽 조교장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데뷔 이후에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등짝이 문세영이야. 이건 대가리입니다. 이건 대가리예요. 조금 실수하면 이착이고 저는 웬만하면 대가리로 보는 게 13번마 당산대업입니다. 인기순위 1위 놓고 뭘 이렇게 거품을 물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세게 한 방 때릴 게 있습니다. 자신 있게 세게 한 방 때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10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900m 국내산 2군의 경주입니다. 13마리의 출주. 파워 챔피언이 지난번에 혼합 경주에 나온 상태에서 아주 멋지게 우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2군에 올라왔고 슈퍼플로잇은 지난번에 말 뛰는 거 보니까 마탱이 좀 간 느낌이더라고요. 말이 안 나가요. 소통시대 역시 승군전이고요. 무적황제 역시 승군전이고 장산호랑이는 지난번에 바구르 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마필은 힘을 너무 쓰는 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장산곤매는 바구르니 기승이 아니에요. 감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마필 한 마리의 장점과 단점을 쭉 훑어보면 한 마리가 쏙 들어오는 게 12번마 빼니윈이에요. 자, 그런 거죠. 강하다는 느낌보다는 상대마에 비해서 경험치 그리고 꾸준함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인기도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의
그 승근전에 대한 부담감. 더구나 이게 1900이에요. 1800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거리에 대한 부담감. 그렇다고 해서 이 레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하이페이스를 끌어낼 말도 레이스도 아니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12번마 베니윈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1800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줬던 경주력 제가 봤을 때는 1900에서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마필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거의 취입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는데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최근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마필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승환 기수하고 서승훈 기수하고는 조금 기승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 같은 경우는 어떤 마필을 타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탑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 맞춰서 타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땐 서승훈이 똑같습니다. 근데 두 기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유승환 기수 같은 경우는 말을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단거리에서는 몰아붙이는데 장거리에서는 절대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서승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몰아붙입니다. 장거리, 단거리를 가리지 않고 말을 굉장히 계속 몰아붙여요. 그런 스타일이 말이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기승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베니윈이라는 마필이 과연 어떤 형태의 기승이 더 맞는 것인가? 장담을 못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서승훈이 탄 게 아니었으니까. 지금 갔던 기수들이 이쿠야스, 이혁, 그 이전에 조경호, 그리고 수승환. 그러니까 지금 기승하는 기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마필을 달래서 타는 기수들이 전부 지금. 결대로 타는 기수들. 근데 서승훈 기수 같은 기승은 한 번도 안 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첫 기승이에요. 이런 류의 마필은. 그래서 봤을 때는 12번 베니윈이 과연 이번에 서승훈 기수의 기승에서는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11경주 12번마 베니윈 아마 팔려 나갈 겁니다. 팔려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대치 과연 어떻게 탈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를 좀 세게 두고 싶은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군산 1군의 경주입니다. 다음 주 2월 8일 날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 열립니다. 단거리 경 1200m.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풀문 파티하고 써노들리가 나와요. 단거리니까. 미래영웅이 선행마를 피해서 한 주 썼습니다. 직전 경주 레이스를 통해서 미래영웅은 그 이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빼드렸단 말입니다.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배팅을 못하겠다. 나왔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1400입니다. 그러니까 1400에서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전개를 보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닥을 치다가 1400이 나온 게 아니라 반등을 주고서 1400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상대마인 마이데이가 11주 만에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레이스에서 뭘 놓고 배팅을 해야 되느냐는 딱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7번마 미래영웅은 놓고 한다. 피하고 맞추고 단거리 경주에서의 강한 선행마들을 피하고 강점인 거리를 맞춰서 축조하는 7번마 미래영웅이 강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12개 경주 전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욕심보다는 근성이라는 단어를 좀 안고 가고 싶네요.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제가 버리진 않을 거예요. 조절만 잘해주면 욕심만큼 더 좋은 건 없죠. 또 인생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도인처럼 살아. 그렇잖아요? 그럼 경마도 하지 말아야지. 술, 담배도 안 하고 저기 산에 들어가 살아야죠. 그렇죠? 어차피 서로 부딪히고 살 거면 욕심이라는 것은 버릴 수가 없죠.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조절을 하고 욕심이라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 욕심을 지배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1월 경마는 욕심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근성 있게 하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31일 토경마 편하게 오세요. 장석이 준비해놨습니다. 토경마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